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자들과 나눈 문답을 하나하나 물론 전부를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나왔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살펴볼 생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게 총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만 어쨌든 제가 첫 번째 주제로 다룰 거 바로 이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인적 쇄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기자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각 개편과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비롯한 국정 쇄신과 기조 반환 국정 기조 반환이 아니라 국정 기조 전환일 겁니다. 오타인 것 같은데 전환 요구가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맞습니다. 여권에서 제기됐고 한동훈 당대표도 이걸 갖다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린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이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언론 매체에 등장해서 이 했던 얘기 뭐였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러분들 김건희 라인 인적 쇄신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국정 기조 전환, 인적 쇄신, 국면 전환 이런 것들 갖다 주문했지 않습니까? 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인사들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국면 전환용 인사 안 된다. 그런 거는 안 된다. 왜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그런 거 아니다. 아니,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기사의 한 대목이었던 것 같은데 대체 자신이 국민한테 상처를 준 게 뭐냐고 물어봤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적으로 이 우리 국민 대다수와는 좀 다른 사고 방식을 갖고 있구나. 그런 사고 구조를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고 구조가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파수가 다른 겁니다. 주파수가 다른 사람과 쌍방향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를 하다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그런 식으로 국면 전환용을 위해서 인사하는 거 그런 거 안 된다. 보여주기식 안 된다. 인사 요인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다. 인사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일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최후를 맞이했을 때나 인사를 교체하는 거냐? 제가 그런 식으로 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얼마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 얘기했던 자들이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그 참모들이라는 자의 이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내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인적 쇄신에 대해서 인재 검증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런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그게 과연 우리 국민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여러분들 인사라는 게 결국에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계속 얘기하지만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대통령 보고 내려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적법화 절차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표로 뽑힌 그 대통령한테 그 대통령이 정말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도 정말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될 만한 그런 범법 행위가 없었는데 대통령 보고 물러나라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 대통령은 이거를 갖다가 만회하기 위해서 만회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국민한테 일종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자기 혼자 열심히 일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말 그대로 적재적소의 적임자들을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이 나라를 국정을 각종 정책을 예산 집행을 잘 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지시를 하는 게 바로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이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낮았던 거 뭡니까? 윤석열 국정 운영 못한다. 대체로 못한다. 소통 못한다. 무능하다. 최근에는 이제 김건희 씨 문제가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지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인사 경질 요인은 그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걸 애써 무시했는지 외면했는지 또는 그거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취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가 한동훈 대표가 요거에 대해서 고언을 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가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얘기했던 이 윤석열의 인사 원칙은 거짓이었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대통령 참모들이 왜 아직까지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은 이유, 윤석열 대통령과 이 국민 사이에 이런 소통이 단절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그 소위 말하는 민심과 전혀 배치되는 그런 언행을 계속했던 이유가 결국엔 대통령실 참모들의 이런 무능과 그 다음에 이런 인해 장막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을 싹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늘 우리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일관되게 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의 적임자들을 찾아서 일을 맡기는 문제는 늘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또 과거에 가 있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 옛날 같으면 국정쇄신이나 어떤 국면 전환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신문 일면에 장차관 인사가 떴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게 그 인재를 발굴 물색하고 검증을 하고 또 검증 과정에 별 문제가 없어도 이런 인사안을 내놨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도 해야 하다 보니 사실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할 때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좀 어려운 면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그러면 그 인사가 잘 됐든지 못 됐든지 간에 뭐 높은 점수를 주든지 낮은 점수를 주든지 또는 낙제점을 주든지 간에 역대 정권들은 이런 고민 안 했겠습니까? 역대 정권들은 정말 뭐 쓸 사람이 너무나도 여기저기에 깔려가지고 그냥 아무나 데려다 쓰고 아무런 고민 없이 그런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내놨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 고민, 그런 어떤 정무적 계산 전혀 없이 했겠습니까? 역대 정권들도 다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근데 마치 윤석열 정권만 특유의 뭐 특별하게 뭔가 불리한 여건에 처한 것처럼 뭔가 역대 정권과는 다르게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윤석열 정권만 뭔가 이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들릴 수도 있느냐, 이게 어떤 위험이 있느냐,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도 무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얼마나 저 정부가 인기가 없고 얼마나 저기가 저기 뭐랄까 자기가 거기 갔을 때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다고 여기면 그 인재들이 안 가려고 할까? 그냥 인재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역대 정부들도 다 그런 고민을 안고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든 점이 있었는데 왜 유독 윤석열 정부는 인사 교체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국면 전환을 위해서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진작에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었을까? 왜 저 사람들을 계속 고집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적재적소의 적임자들을 찾아서 일을 맡기는 거를 늘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닐 텐데 그 전부터 고민했다는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밖에 인사를 못했을까? 왜 인사를 경질해야 될 사유가 있는데도 또는 특별한 잘못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국면 전환 또는 정말 자기가 얘기하는 그런 개혁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국정 사업들을 갖다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놨던 국정 과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선 공약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그리고 또 착수하기 위해서는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저건 참
어떻게 보면 신선하다. 그리고 저 사람이라면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저런 사람들이 모인 정부라고 한다면, 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한번 다시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정치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작업들을, 그런 수단들을 다 포기한 채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느냐?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정말로 무엇이었나? 둘째, 대통령 참모들이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원칙, 인사 교체 요인이 없는 한 인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국면 전환용 그런 거 없다. 그게 바로 윤석열의 원칙이다. 라고 했던 거는 거짓인가 참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자들이 거짓말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자들이 우리 그 국민들과 이 대통령 사이에 그런 소통을 갖다가 방해했다고 한다면, 이간질했다고 한다면, 분열을 조장했다고 한다면, 이자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그 경로를 잡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명태균 논란에 대해서 자기의 그 참모들에 한테 듣기에 따라서는 이 책임을 떠넘긴다는 식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참모들을 계속 두고 쓰냐 그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중대한 실수를 한 사람들 왜 계속 옆에 두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대체 뭘 기대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실수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무능이 아니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지금 우리 국민 앞에서 말을 바꾸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도 정말로 어마어마한 문제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문제냐? 지금까지 자기만의 원칙이 있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고집이 세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 그가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도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이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해왔던 과정을 우리가 다 봐왔는데 갑자기 이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임시방편, 임기응변으로 우리 국민한테 자기의 마음과 다른 자기의 의지와 다른 자기가 앞으로 있는 것을 갖다 추진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그냥 이런 얘기를 립 서비스식으로 했다. 이거는 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간에 문제이긴 한데 참 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안타까운 점은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 면담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을 때도 받아들이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소위 말해서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는 인사들이 실제 김건희 라인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 세간에서 그런 의심이 계속 돌고 있고 또 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다시 자기의 배우자에 대한 그런 평판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그 평판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걸 넘어서 자기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 지지율마저 떨어져서 이 정권의 운명 그 다음에 이 국정 운영의 동력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거부감을 표했지 않습니까? 그거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한테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갖고 와봐라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와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과 우리 국민한테 얘기한 게 너무나도 배치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대체 윤석열의 진심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 국회 이거 예산 처리 과정 끝나고 그 다음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지켜보고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진용으로 인사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예고를 했습니다만 그 말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인적 쇄신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또 긴밀한 당정 관계, 협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 이 대통령과 이 집권 여당의 대표 간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다. 서로 협조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키고 그게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걸 포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우리 국민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대로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왜 그걸 못하고 그런 기회들을 놓치고 그런 것들 그런 실기를 계속하다가 지금 와서야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정말 안타깝다. 정말로 뭐랄까 윤석열 대통령은 참 우리와 생각이 많이 다르다.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셔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보셔서 알겠지만 문답이 좀 많습니다. 그 문답을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는 대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또 뒤이어서 게시될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한테 이 채널 구독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